자, 20장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스트럭처, 즉 자료 구조입니다. 이 자료 구조 과목은 컴퓨터공학과에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돼요. 많은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료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동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동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자, 동적이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큐가 있고 스택이 있고 바이너리 트리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 이 부분을 20장에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적이라는 것. 자, 동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갖고 있는 것. 이게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다. 자,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굴비를 살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굴비들이 서로 연결된 한 꾸러미를 여러분들이 사게 될 겁니다. 자, 굴비 꾸러미처럼 서로 데이터들이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포인터가 사용될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셀프 레퍼런셜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겁니다. 즉, 셀프 레퍼런셜 포인터가 포함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리커시브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터, 자기 참조 포인터, 그리고 리커시브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서로 데이터들을 굴비 엮듯이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성하는 방법들을 뒤에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가운데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 가운데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어요. 자, 비교적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바이너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은 아마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정렬하는데 가장 빠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뒤에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템플릿과 상속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컴포지션 클래스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0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 자,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의 상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겠죠. 픽스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배열이 있어요. 자, 인티저 4바이트 크기의 10개의 배열을 여기에 정의를 하겠다. 자, 아래 코드에서 이 배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배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10개의 배열이 있지만은 2개만 사용하더라도 이 배열 10개는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자, 부담스럽지만 들고 다녀야 됩니다. 10개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2개, 3개, 6개만 사용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미 결정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10개의 덩어리를 뺏어왔을 경우는, 빌려왔을 경우에는 이 덩어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그 반대적인 다이내믹 데이터 스트럭처는 프로그램이 구동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늘리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에 비해 메모리를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이내믹 데이터 스트럭처는 우선 첫 번째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자,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열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승객들의 변화에 의해서 객차들이 조정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발하는 열차에 객차를 10칸을 썼다. 그 10칸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승객이 줄어드는 경우 그래도 열차는 객차 10개를 끌고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연료 소모가 많아지겠죠. 연료 소모가 많아질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쭉 10칸을 끌고 나가는 것. 자, 부담스럽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갈 때는 10칸을 끌고 갑니다. 10칸. 그런데 승객이 많이 내려서 승객이 없다. 그러면 대구에서 객차 2칸을 떼어 놓을 겁니다. 즉 8개의 열차를 갖고 대전까지 갈 거예요.
대전까지 갔는데 더 승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객차 2칸만 끌고 천안까지 갈 겁니다. 근데 천안에서 많은 인원이 타서 8칸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럼 8칸을 더 추가를 해서 10개의 열차를, 객차가 있는 열차를 끌고 서울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료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처음부터 10개를 끌고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승객이 줄어들면 객차도 줄이고, 늘어나면 객차를 느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자료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에 노드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노드를 빼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된 굴비처럼 연결된 형태로 가져가는 것, 즉 열차처럼 서로 객차들을 끌고 가는 것, 이런 형태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 자, 두 번째는 스택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펑션 콜 스택을 배우면서 살짝 마블스를 봤을 거예요. 자, 스택이라는 것은 뭐냐? 자, 링크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처음에 들어간 노드는 제일 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노드는 제일 위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노드는 가장 먼저 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푸시가 된 이 마지막 단에 있는 노드는 가장 마지막에 팝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 컴파일러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 스택 구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큐 스택이 있어요. 큐 스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식당 안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늦게 식당 안에 들어가는 형태. 이게 큐 스택입니다. 즉, 먼저 온 노드가 가장 먼저 자료구조상에 들어가고 가장 늦게 온 노드가 자료구조상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큐 스택입니다. 큐 데이터 스트럭처.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자, 이진 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페어렌트 노드에서 두 개의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갈래길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노드들에서는 또 두 갈래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끝단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 즉, 각각의 노드가 두 개의 갈래길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두 개의 갈래길로 나눠진다고 해서 바이너리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이너리 트리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탐색하기 좋습니다. 정렬하기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비교적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이런 탐색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트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트리의 또 다른 장점, 중복성을 제거를 해줍니다. 중간에 똑같은 노드들이 들어오면 이 노드를 배제를 시켜요. 삭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유일한 노드들만 구성되게끔 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트리에서. 아마 파일링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복된 파일 이름을 갖고 있으면 저장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머신 랭귀지, 기계어를 처리할 때도 이 바이너리 트리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뒤에 예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자, 링크드 리스트 또는 다이내믹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성할 때 가장 필요 요소가 뭐냐? 셀프 레퍼런셜 클래스입니다. 자기 참조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은 이 하나의 클래스 내에 자기 스스로를 참조할 수 있는 포인터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next ptr이 자기 참조 포인터에 해당됩니다. 자, 문법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노드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노드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완료되는, 즉 세마이콜론이 찍히는 이 순간 이후에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next ptr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냐? 노드라는 타입을 가리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포인터가 아닌
객체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터를 지우고 이 next ptr이 객체라고 정의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노드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지 않은 순간에 객체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정의가 끝나야지만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드라는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포인터를 사용했을 경우는 달라져요.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self-referential 포인터, 즉 자기참조 포인터를 클래스 내에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포인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자기참조 포인터는 노드들과 노드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next ptr이 자기참조 포인터가 고리 역할을 한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자, 포인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군가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널로 초기화를 하라고 했어요. 즉, 자, 포인터가 이렇게 있어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남겨두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널로 가리켜라. 즉, 이 ptr은 아무 대상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널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tr 어레이의 0번째 첨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널 포인터를 가리켰던 놈이 누구를 가리키냐? 어레이에 있는 0번째 첨자의 주소를 이 포인터가 바꿔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노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드들이 쭉 나오겠는데 더 이상의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더 이상의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앞에서 나온 next ptr을 널로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next ptr 요놈이 널을 가리켰다. 널이다. 즉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노드는 마지막 노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노드. 자, 이 그림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노드가 있어요. 두 번째 노드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하나의 노드 내에, 노드라는 객체 내에 1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15라는 데이터, 밸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포인터입니다. 이 포인터. 누구냐? 앞에서 나왔던 next ptr입니다. 포인터예요. 포인터. 이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냐? 다음번에 나오는 노드 객체를 가리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노드 객체. 노드의 포인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노드의 객체. 다음번 나오는 노드의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 누가? 앞에서 나온 next ptr이. next ptr은 누구냐? 자기참조 포인터입니다. 자기참조 포인터. 그 자기참조 포인터는 다음번에 나오는 노드의 객체를 가리킨다. 객체를 가리킨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번 나오는 노드의 노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킨다. 자, 이게 마지막 노드예요. 마지막 노드. 그리고 next ptr은 누구를 가리켜야 될까요? 없어요. 누구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노드예요. 다음번 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next ptr을 널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마지막 노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자, 예전에 new 오퍼레이터를 배우면서 했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수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필요한 메모리.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터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new 인티저. 자, 3이라는 값을 갖고 인티저 하나짜리. 만약에 이 배열이었으면 여기 말하는 거냐? 꺽쇠가 들어갔겠죠. 이거는 배열이에요. 배열. 3개만큼 크기. 자, 이거는 객체 하나입니다. 인티저 4바이트짜리 크기 하나예요. 그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누가? ptr이. 자,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포인터. 요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하고 ptr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대상의 메모리가 사라지게 돼요. 자, 지금과 같이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필요할 때,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메모리를 뉴를 해서 가져오게 되고,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딜리트를 써서 시스템 관리자로 메모리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때 가져오는 메모리,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자, 램 메모리에서 가져옵니다. 램. 자, 램 메모리의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OS에서 설정된 하드디스크 내의 일정 영역, 즉 가상 메모리 영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이나믹 메모리, 동적인 메모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램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상에 설정된 가상 메모리의 이 두 개의 영역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동적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new 오퍼레이터를 쓴다고 했어요. 자, 이 오퍼레이터 우선 이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부터 수행이 된다고 했죠. 자, 노드라는 타입을 갖고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자,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R 밸류 쪽, 즉 이쪽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즉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 10이라는 값을 갖고 컨스트럭터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겠죠. 초기화가 이루어져서 값이 10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new라는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1단계에서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컨스트럭터가. 자, 그렇게 되면 완전한 객체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R 밸류 쪽에 있는 new 오퍼레이터의 위치를 이 객체의 주소로 가리키게끔 한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왼쪽이 진행이 된다. 왼쪽에서는 이 포인터가 오른쪽에 있는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마냥 이 객체의 주소의 크기, 이 객체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 객체의 크기는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타입, 즉 노드 타입의 크기만큼이 될 겁니다. 노드 타입 크기만큼의 크기가 여기 객체의 크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컨스트럭터가 자동적으로 호출된다고 했죠. 무슨 값을 갖고? 괄호 안에 있는 10이라는 아규먼트를 갖고. 그런 다음에 newptr은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new 오퍼레이터가 수행이 돼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때. 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delete를 쓴다고 했어요. delete를 쓰게 되면은 디스트럭터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디스트럭터, 하우스키핑이라고 했어요. 자, 동적으로 메모리를 갖고 온 것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그 메모리 영역을 되돌려주는 것. 이게 디스트럭터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이 디스트럭터라는 함수는 딜리트 할 때 호출되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썼어요. 딜리트 썼습니다. 그럼 PTR은 예전에 어떻게 초기화를 한다고 했어요? PTR은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 더 이상 가리킨 대상이 없기 때문에. 즉, PTR은 여기서 딜리트해서 new PTR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new PTR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new PTR이 가리켰던 객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이 객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new PTR, 이 변수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PTR은 언제 사라질까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는 이 PTR은 언제 소멸될 때일까요? 그것은 로컬 변수처럼 하나의 함수, 브레이스가 닫힐 때 이 PTR이라는 4바이트 크기의 포인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로컬 변수처럼. 얘 배열도 언제 사라질까요? 브레이스가 닫히는 지점에서. 포인터는 언제 소멸될까요? 이 브레이스가 닫히는 지점에서. 자, 중요한 것은 포인터, new PTR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new PTR이 가리키는 객체가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리고 new PTR이 더 이상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null, 즉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프로그램 습관을 갖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이제 본격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링크드 리스트. 이것을 만드는 클래스 내에는 자기 참조 포인터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자기 참조 포인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고리 역할을 해준다. 고리 역할. 여기 나오죠. 포인터에 의해서 다음번에 나오는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제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출발 지점, 전체 노드의 출발 지점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 노드에 있는 자기 참조 포인터는 null, 즉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자,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형태는 열차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열차. 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개의 객차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열차들 연결하는 고리, 자기 참조 포인터, 즉 next PTR에서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객차가 있어요. 첫 번째 객차.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 여기에 누가 탔나요? H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노드, 요 노드의 next PTR, 즉 자기 참조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다음에 나오는 이 객차를 가리킵니다. 즉 다음에 나오는 노드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누가? 현재 첫 번째 요 부분에 있던 자기 참조 포인터가. 자, 이 객체, 이 노드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노드 내에 있는 자기 참조 포인터는 이 노드의 객체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객차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것, 객차. 거기는 Q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노드에 있는 자기 참조 포인터, next PTR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리킬 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 포인터는 null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것은 null로 가리켰다. 포인터가 nul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노드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뒤를 구분해야 되겠죠. 기관차가 어디고 패스차가 어딘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노드들, 링크드 리스트예요. 이 전체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리스트에서 앞부분과 앞뒤를 구분하는 것.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포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것은 요 위치를 가리키는 놈은 first PTR이다. 요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놈은 last 포인터다. 라고 포인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노드들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노드들 리스트도 만들어지고 앞뒤도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노드와 노드 사이는 이 자기 참조 포인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장점. 노드들을 추가를 하고 또 줄일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메모리 구조를 경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이 링크 리스트가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서로 연결고리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인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정적인 메모리를 갖고 다닌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 영역들은 들고 다녀야 돼요.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는 필요한 만큼의 노드들만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이 링크드 리스트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됩니다. 자, 만약에 고정된 배열,
즉 어레이를 썼을 경우에, 즉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를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 우선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노드들. 이렇게 노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정렬된 데이터 1, 3, 5,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값 2라는 값을 이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 즉 배열로 설정된 이 구조에 집어넣겠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숫자 2가 집어넣읍시다. 숫자 2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우선 이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이 있던 위치는 다음 칸으로 밀리게 됩니다. 쉬프트가 되는 거죠. 3이 되고 5는 다음 칸 5, 그리고 7 이렇게 쉬프트가 됩니다. 이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 3이 있던 위치에 숫자 2가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쉬프트 되는 과정에서 연산 속도가 더 소모되고, 그리고 숫자 2를 집어넣기 위해 새로운 노드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행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고정된 데이터 스트럭처, 스태틱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시간적인 소모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쉬프트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쉬프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도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자, 링크드 리스트는 각각의 노드가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이에 뒤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 덧붙이면 되겠죠. 자,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자료 구조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 그 영역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링크드 리스트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포인터가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이 포인터는 뭘까요? 자기 참조 포인터. 자기 참조 포인터입니다. 즉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이 항상 노드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노드든지 이 4바이트 크기만큼 더 있어야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자, 사실 각각 노드에 4바이트 크기의 포인터가 하나가 더 포함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결과는 아주 미비하겠죠.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4바이트 크기의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우선 코드를 보면서 실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리스트 노드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어요. 즉 노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만약 인티저 타입으로 전달되면 이 안에 노드 타입은 전부 다 인티저로 바뀔 거고, 더블로 들어왔으면 더블로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로 들어오면 캐릭터로 이 노드 타입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노드 타입이 캐릭터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템플릿 클래스로 정의된 리스트 노드. 자, 이것은 뭐냐? 객차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객차. 즉, 노드 객체를 만드는 것을 이 리스트 노드라는 클래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와 뒤에 나오는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것은 열차를 구성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스트 노드는 객차를 만드는 것, 하나하나씩의 객차를 만드는 것. 리스트 클래스는 전체 열차를 구성하는 것.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전체 열차, 즉 전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은 이 리스트 클래스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클래스에서 이 리스트 노드 클래스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즉 요 두 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겠죠. 친구의 권한을 리스트라는 클래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우선 퍼블릭 함수가 있네요. 리스트 노드라는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놈을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할당을 하는 것. 이게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 두 번째, get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get 데이터는 이 데이터, 컨스트럭터를 만들 때 전달받은, 즉 컨스트럭터가 수행될 때 초기화된 이 데이터를 get하는 겁니다. get하는 거. 리턴해 주는 거. 그리고 next ptr은 뭔가요? 자기 참조 포인터. 자기 참조 포인터. 자, 리스트 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아마도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우선 이쪽은 데이터 영역, 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즉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초기화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두 번째는 이 next ptr이 들어가는 부분, next ptr, 즉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포인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어디서? 리스트 노드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컨스트럭터를 한번 가볼까요? 리스트 노드 컨스트럭터입니다. 자, 데이터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데이터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값을 할당. 그럼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전달받은 이 값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next ptr.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은 객체 하나씩 만든다고 했어요. 연결하는 것은 list라는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next ptr. 이것은 널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널 값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널. 그래야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노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get 함수가 있네요. 데이터를 읽어서 리턴해 주는 것.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객차 하나씩 만들었어요. 즉, 노드 오브젝트 하나씩 만들었어요. 자, 그것을 열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차. 하나의 열차. 그러면 앞에서 만드는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앞부분, first pointer, 즉 기관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또 폐쇄차, 끝에 있는 노드가 어디인지 그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리스트 클래스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리스트 클래스에서는 전체 열차를 구성해주는 클래스가 됩니다. 전체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리스트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가 있고, 자, 노드를 앞에 집어넣을 건지, 노드를 뒤에 추가를 할 것인지, 또 앞에 있는 노드를 제거를 할 것인지, 좀 뒤에 있는 노드를 제거를 할 것인지 하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isEmpty라는 함수도 있네요. 그리고 전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는 뭐가 있냐? first 포인터가 있어요. 이건 뭐라겠죠? 기관차의 위치. last 포인터는 폐쇄차,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get new node라고 있네요. 자, 이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는 앞에서 정의했던 list node 클래스를 이용을 해갖고 list node 클래스를 이용해갖고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객체? 이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노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드 객체를 만들고 요 안에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서 데이터 값을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next ptr, 즉 자기 참조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를 한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함수가 get new node입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내는 부분. 어느 클래스를 사용해서 앞에서 나왔던 리스트 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노드 객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자, 진행을 해볼까요? 자, 앞에서 나온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우선 앞쪽에 붙인 것. 자, 현재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안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7 앞에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1단계. 자, 현재는 두 개가 떨어져 있죠. 기존에 있던 링크드 리스트와 get new node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노드 서로 떨어져 있어요. 자, 1단계. 자, 1단계 1로 써 있죠. 우선
퍼스트 노드가 가리킨 지점, 퍼스트 노드가 누구를 가리켰나요? 7이 있는 이 노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노드를 가리켰어요. 7이 들어가 있는 이 노드를 퍼스트 PTR이 가리켰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 위치를 누가 가리키냐? new PTR next. new PTR next 누군가요? new PTR 얘의 객체입니다. 이 객체. 이 객체의 next PTR은 어딘가요? 현재 널로 가리켰던 요거를 누구를 가리키냐? 이 7로 가리키게 합니다. 7로 가리키게 해요. 자, 1번이 수행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first PTR도 이 7이 있는 이 노드를 가리켰고, 그리고 new PTR의 next 포인터, 즉 이 노드의 next도 얘를 가리켰습니다. first PTR과 요 노드의 next PTR, 요 놈이 두 개가 동시에 얘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new PTR은 누군가요? new PTR 얘예요. 얘를 누가 가리키느냐? first PTR로 가리켜라. 현재 요 놈을 가리켰는데 얘로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 그 안에 이 노드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럼 1단계 new 포인터가 가리킨 이 객체의 next PTR 요 놈입니다. 요 놈을 누가 가리키느냐? first 포인터 가리킨 요 놈이 가리켰던 요 놈을 가리켜라. 그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new PTR 얘가 가리킨 위치를 누가 가리키라? first PTR이 가리키라고 합니다. first PTR이 가리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된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앞쪽에 새로운 노드가 붙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기존에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즉 아무것도 객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객체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노드에 해당돼요. 첫 번째 노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new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가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first 포인터 여기 있죠? first 포인터. 요 놈을 누구를 가리키냐? new 포인터 가리키는 대상. 즉, 요 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 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last 포인터 누구를 가리키라? 조금 전에 new 포인터가 만들어졌을 때 생성된 이 노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구문을 보면 last 포인터, first 포인터 모두 누구를 가리켜라? new 포인터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켜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10이라는 값에 해당되는 요 놈을 first도 가리키고 last 포인터도 가리키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next PTR은 어차피 만들어지면서 널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죠. get new node라는 함수,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는 얘를 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널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어디서 get new node에서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말의 뜻은 뭐냐? first PTR, last PTR이 new 포인터 가리는 객체를 가리켜라. 즉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 다음, 뒤쪽에 붙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뒤쪽에 붙이는 경우. 즉, 현재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어디다? 제일 끝에다. 즉, 10일 다음에 이 노드를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자, last PTR이 가리킨 next, last PTR이 가리킨 next, last PTR이 제일 끝에를 가리켰죠. 이 객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노드 객체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next PTR, 얘죠. 얘를 누구를 가리켜라? new 포인터 가리킨 이 객체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에서는 누구를 가리켜라? last PTR이 new 포인터를 가리켜라. 즉, last PTR은 기존에 누구를 가리켰었나요? 얘 10일이 있는 이 객체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누구로 바꾸라? 이 new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가리켜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드를 추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부터는 노드를 제거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노드, 즉 12가 들어가 있는 이 노드 객체를 제거를 해봅시다. 자, 우선 1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거해야 될 대상을 이 포인터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퍼스트 포인터가 가리켰던 퍼스트 포인터 누구를 가리켰나요? 제일 앞에 있는 12가 들어가 있는 이 객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위치를 템프 PTR이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템프 PTR이 가리키는 거예요. 1단계는 제거 대상의 객체를 가리키게끔 누구를 통해서? 템프 PTR을 통해서. 자, 퍼스트 포인터가 가리켰던 이 주소 값을 템프 PTR이 가리키게끔 합니다. 2단계. 자, 2단계에서는 first PTR, 즉 first PTR이 가리켰던 이 대상의 next PTR, 요거죠. 요게 누구를 가리켰나요? 여기를 가리켰습니다. 즉, 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객체, 이 노드를 first PTR이 가리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first PTR이 가리켰던 요 대상의 next PTR, 즉 얘가 되겠죠. 얘를 누가 가리키라? first PTR이 가리키게끔 해라.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2단계가 지나가려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first PTR,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노드가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노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노드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템프 PTR이 가리키는 이 대상을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해줘요. 그럼 얘가 삭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 갖고 앞에 있는 노드가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을 먼저 템프 PTR로 가리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젠 first PTR이 요 7이 있는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이렇게 first PTR이 가리켰던 요 놈을 first PTR이 가리키게끔 해라. 즉, first PTR의 next가 가리키는 이 대상을 first PTR이 가리켜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를 해볼까요? 뒤에 있는 거, 즉 5가 들어가 있는 요 놈, 요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거 대상을 먼저 템프 PTR로 가리켜야 됩니다. 누구를 제거를 할 것이냐? 자, 누구를 제거를 할 것이냐? last PTR이 가리켰던 요 대상을 제거를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놈을 템프 PTR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템프 PTR이 요 놈으로 설정되게 되겠죠. 2단계. 자, 2단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자, 라스트 포인터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5가 들어가 있는 이 노드를 라스트 PTR이 가리켰지만 얘를 요 놈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때 current PTR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current PTR은 iterator 포인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iterator 포인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음 객체, 다음 객체 이동을 해가면서 가리키는 놈이 iterator 포인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current 포인터는 이터레이터 포인터 역할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 포인터를 처음 출발 지점, first 포인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current 포인터가 제일 첫 번째 위치로 우선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진행을 해가 나가면서 5를 가리키는 next 포인터가 있는 이 노드 위치까지 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ast 포인터 위치를 변경을 시켜야 된다. 요놈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current 포인터, 즉 이터레이터 포인터를 써야 된다. 이터레이터 포인터가 제일 처음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current 포인터가 현재 10일이 있는 위치에 왔을 때 10일에 있는 위치 어떤가요? current 포인터의 next, current 포인터의 가리키는 객체의 next ptr이 last ptr과 일치하는 지점, current ptr의 next 포인터, current 포인터의 next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놈을 가리켰죠. last 포인터도 요놈을 가리켰죠. 즉 동일한 놈을 가리키는 이 엘리먼트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 찾았다. last 포인터 가리키는 바로 앞에 있는 노드까지 왔다. 걸어갔다. 그래서 current 포지션이 포인터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럼 3단계에 가서 current 포인터를 last 포인터로 변경해내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5를 가리켰었는데 얘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자,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last 포인터를 가리켰던 5를 가리켰던 이 위치를 바로 앞에 있는 요 객체로 가리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current 포인터가 앞에 노드부터 쭉 추적을 해나가서 current 포인터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지점이라는 것은 current 포인터의 next가 요 객체를 가리켰을 때 즉 last 포인터의 위치와 current 포인터의 next 포인터의 위치가 동일했을 때 이게 current 포지션이 됩니다. 그 위치를 last 포인터로 바꾸는 거예요. current 포인터를 last 포인터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못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전히 이 current 포인터의 next 그리고 요 단계를 지나면 last 포인터의 next는 요 놈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next 포인터를 null로 변경을 해줍니다. current 포인터의 next, current 포인터의 next. 기존에 5를 가리켰는데 5를 가리키지 말고 null로 가리켜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5가 떨어져 나간 새로운 linked 리스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delete라는 거죠. 누구를? 고립된 5가 들어가 있는 이 노드를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갖고 뒤에 있는 노드가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ast 포인터의 위치를 요 노드로 새로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current 포인터가 쭉 거슬러 가면서 current 포인터 가리키는 노드의 next가 last 포인터하고 일치되는 이 순간이 얘가 마지막 노드에서 바로 전에 노드가 되겠죠. 그것을 last 포인터로 변경해라. 요 current 포인터를 last 포인터로 변경해라. 그리고 나서 현재 5를 가리켰던 마지막 번째를 가리켰던 요 next 포인터를 null로 변경을 해라. 그럼 완성된 이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앞에 그림을 통해 갖고 살펴봤던 내용들은 지금 리스트 클래스, 즉 전체 열차를 구성하는 리스트 클래스 내에 있는 insert at front, 앞쪽에 노드를 붙일 것인지 뒤쪽에 붙일 것인지 앞쪽에 있는 노드를 삭제를 할 것인지 뒤쪽에 있는 노드를 삭제를 할 것인지 이 4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선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컨스트럭터. 자, 컨스트럭터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에 있는 first, 즉 기관차, last 포인트에 있는 폐쇄차, 이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컨스트럭터에서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은 컨스트럭터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네요. 자, 디스트럭터. 자, 여기서 디스트럭터를 잘 보세요. 디스트럭터는 뭐 하는 거냐? 전체 열차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전체 링크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디스트럭터에서 제거가 된다고 했어요. 우선 is empty냐고 물어봐요. 자, 비어있느냐? 비어있느냐는 의미는 어디 있나요? is empty. 여기 있네요. 즉, first 포인터가 너를 가리켰다. 자, first 포인터는 어떤 특정 노드 객체를 가리켜야 돼요.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 널 포인터다. 그 말의 뜻은 linked 리스트에 아무런 노드가 없다. 노드 오브젝트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is empty는 first 포인터가 널인 경우. 자, 비어있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빠져나가면 됩니다. 근데 뭔가가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first 포인터가 어떤 특정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는 if 문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이터레이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터레이터. 자, 여기서는 current ptr이 이터레이터 포인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선 current 포인터를 first 포인터 지점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얘가 요 놈을 가리키게 되겠죠. 요 놈을 가리킵니다. first ptr이 가리켰던 이 객체를 first current 포인터가 가리키게끔 한다. 자, 그 다음에 제거돼야 될 목록들을 가리키는 포인터 temp ptr입니다. 예. 하나씩 얘가 지정을 하면서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current 포인터가 0이 아닌 경우, 즉 current 포인터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데 대상이 없는 경우 그 외를 제외하고는 화일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 말의 뜻은 current 포인터가 어떤 노드 객체를 가리켰다 라고 한다면은 화일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하냐? current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temp ptr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요 객체를 temp ptr이 설정해놔요. current ptr이 가리키는 이 지점을, 이 객체를 temp ptr도 가리키게끔 해라. 그 다음에 temp ptr, 조금 전에 가리켰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그건 12가 출력이 되겠죠. temp ptr이 가리키는 객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1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ptr의 next 포인터, current 포인터의 next 포인터, 요놈, 요 객체, 이 객체를 누가 가리켜라? current ptr이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럼 current ptr 12를 가리켰던 노드를 빼고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emp ptr을 제거를 한다. temp ptr, 방금 전에 12 값을 갖고 있는 이 노드를 가리켰죠. 요 놈을 delete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제거되겠죠. 얘가 제거됩니다. delete 돼서 다시 파일문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current 포인터 temp ptr로 고정을 해라. 그러면 얘 temp ptr은 얘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temp ptr. 그 다음에 temp ptr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출력해라. 그럼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ptr의 next 포인터, current ptr 얘를 가리켰죠. 거기 있는 next ptr 얘입니다. 그 누가 가리키냐? 얘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를 가리켜요. 그 위치를 current 포인터로 위치를 바꿔라. 그럼 얘를 가리켰던 것이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emp ptr를 딜리트해요. temp ptr는 누구예요? 요 노드 객체입니다. 요 객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음 또 올라가서 current 포인터 가리킨 current 포인터 11이 있는 이 노드 객체죠. 그걸 temp ptr로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그 다음에 temp ptr에 있는 데이터 temp ptr이 가리키는 데이터 1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current ptr의 next current 포인터 얘입니다. 얘의 next는 누구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current ptr로 위치를 바꿔라. 그럼 얘를 위치를
얘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temp ptr을 제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왔어요. current ptr, 이걸 다시 temp ptr로 바꿔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emp ptr인 데이터 출력, temp ptr이 가리키는 데이터 O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urrent 포인터의 next. 자, 잘 보세요. current 포인터의 next 얘예요. 얘. 얘 값은 뭔가요? null이에요. null. null 값을 current ptr에 할당을 해라.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temp ptr 요놈을 제거를 해라. temp ptr 누구를 가리켰어요? 요놈을 가리켰었어요. 그럼 요게 삭제가 될 겁니다. 다시 화일문으로 와요. current ptr이 0이 아니냐? null이 아니냐? 조금 전에 여기서 null이 됐어요. 여기서 null이 됐어. 따라서 화일문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커런트 포인터를 앞쪽에 고정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커런트 포인터의 위치가 바뀌어서 next ptr, current next ptr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temp ptr에 가리켰던 이 객체들은 딜리트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제거가 됩니다. 자, 이 함수는 어디 있나요? 디스트럭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디스트럭터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앞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insert at front. 앞쪽에 노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노드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노드를 추가해야 될 노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전달된 값을 가지고 get new nod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get new node. get new node 하는 함수 가볼까요? 어디 있나요? get new,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전달되는 값을 가지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리스트 노드라는 타입,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객차를 만드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듭니다. 즉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노드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value는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value. 그리고 next ptr은 null로 설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의 객체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리턴된 것은 누가 받나요? 앞부분에 했지만 new ptr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온 것은 노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은 null이겠죠. null. 만들어서 new ptr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연결시켜줘요. 자,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거냐? 앞부분에 있는 이겁니다. new ptr 새로운 노드 객체를 만들었어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링크드 리스트와 새로운 노드 두 개가 있겠죠. 이게 두 개를 연결하는 일을 수행을 할 겁니다.